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7월 2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잘 나가는 테더, 죽수는 리플이라는 기사인데요. 테더의 시가총액이 리플을 따라잡으면서 시가총액 3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더의 시가총액이 이제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데 두 가지 이유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영국이 거의 200만 명이 지금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블록체인 원천 기술 개발에 5년간 113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2022년까지 블록체인 도입 가속화를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보건당국에서 의료기관 간 데이터 공유에 블록체인 활용을 장려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이 이 4개 지역에 혁신 허브를 설립하고 디지털 화폐 연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 SDS가 이 디지털 전환 기술 체험 서비스인 마이트라이얼을 공개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상원 은행위에서 지금 디지털 달러 청문회를 개최했는데 양당의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가는 테더, 죽수는 리플이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테더가 리플을 확연히 따라잡으면서 시가총액 3위 자리를 굳히는 분위기입니다. 테더는 이 미국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래서 리플은 이 전 세계 여러 은행들이 실시간으로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 겸 이제 암호화폐인데요. 지금까지는 계속 3위를 이제 리플의 XRP가 유지를 해 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계속 엎치락뒤치락 테더와 리플이 경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테더가 지금 3위 자리를 굳히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이 테더 시세는 1달러로 이제 굳혀져 있고요. 시가총액 규모가 약 92억 달러, 지금 92억 가까이가 지금 되고 있죠. 그리고 이 XRP, 리플의 XRP는 지금 현재 0.17달러 선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지금 78억 달러? 78억 달러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차이가 꽤 납니다. 지금 원래는 거의 엎치락뒤치락 하더니 이제 테더가 확실하게 지금 9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지금 리플의 XRP를 따라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원인, 왜 테더가 이렇게 인기가 많느냐, 그리고 테더의 시가총액이 이렇게 100억 달러를 돌파할 수 있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 그 테더의 시가총액 급증의 배경으로는 우선 탈중앙 금융 디파이를 꼽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컴파운드 프로토콜의 약진을 꼽고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 탈중앙 대출 플랫폼인 컴파운드는 이더리움, 베이직 어텐션 토큰, 다이, 그리고 USDT, 이 테더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컴파운드에 1.5억 달러 규모 이상의 USDT가 입금됐다라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반면 리플은 이 글로벌 파트너십과 리플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낮은 거래량을 보이면서 하락세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요.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리플은 현재 지난 3월 20일 고점인 0.175달러 수준에 거래되고 있고, 거래량도 지난 24시간 동안 10억 7천만 달러 수준으로 지난 4월 35억 달러에 비해서 70%가량 줄어들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평가 업체인 와이즈 레이팅스도 최근 XRP는 5월 0.23달러 정점을 찍은 뒤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5월 최고치에서 약 20% 하락했다라고 하면서 분석가들은 XRP 약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후 파이낸스는 이 리플의 데일리 상대 강도 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섰다라고 보면서 만약 단연간 저항선인 0.2달러 선을 넘어서면 랠리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 같은 경우는 리플의 파트너사인 머니그램이 국내 해외 송금업체 글로벌 머니 익스프레스와 협력 관계를 맺었다면서 이번 협력이 머니그램 아시아 시장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SBI 리플이 XRP 해외 송금 플랫폼 ODA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SBI 리플은 일본 금융대기업 SBI 홀딩스와 리플사가 출자해 만든 회사입니다. 지금 뭐 리플에서도 호재가 없는 건 아닌데 그 호재가 실제 가격으로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테더는 지금 이 그 탈중앙 금융 디파이가 지금 각광을 받으면서 특히 이 컴파운드 프로토콜의 약진으로 지금 테더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첫 번째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 투자자를 좀 꼽고 있습니다. 테더가 인기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합법적으로 비트코인을 살 수 없는 이 중국 투자자들이 이 장외 거래 시장을 통해서 테더를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이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테더의 수요를 만들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크립트는 이와 같은 이 중국 투자자들의 테더 수요가 폭락 사태를 겪은 비트코인 시장의 회복세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이 더 비트코인 매수뿐 아니라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따른 위험 회피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테더가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아진 이유, 이 리플의 XRP를 따라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 디파이와 그리고 중국 투자자의 이 매수 이걸로 지금 꼽고 있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 가격 흐름들 큰 변화는 없고요. 지금 9,242달러 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격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51선 아래에서 지금 위치해 있고 계속 가격을 횡보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가격의 이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거래량은 적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서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영국에 거의 200만 명이 지금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조사가 나왔다는데요. 영국 금융감독원 FCA에서 연구에 따르면 이 200여 명의 영국인이 200만 명의 이 영국인들이 현재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감독원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인구 3.86%인 190만 명이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전년에 150만 명 대비해서 3% 성장한 수치라고 합니다. 또한 영국인의 73%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들어봤고, 이는 작년 2019년 42%에서 31% 증가한 수치로 암호화폐 관련 광고 증가와 이 주류 미디어의 관심으로 인해 대중의 인식이 커진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위 5개의 주요 암호화폐 중 비트코인이라고 응답한 수치가 78% 이상 차지했으며 놀랍게도 이제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가 그 다음 순위로 밝혀졌습니다. 그만큼 이 리브라에 대한 이슈가 많이 지금 홍보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캐시와 이더리움이 22%와 20% 순으로 이제 나타났다고 합니다. 설문조사에서 암호화폐 소유자의 45%가 광고를 받고 이 35%가 광고를 보고 암호화폐를 구입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소유자의 16%는 광고의 영향을 받았고 41%는 3년 이상 장기 보유할 계획인 것으로 또 밝히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 매체에 따르면 해당 설문조사가 미래에 암호화폐가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기존 금융에 대한 매력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라고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 블록체인 원천 기술 개발에 이 5년간 1,13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개발 사업이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이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 평가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국고로 300억 원 이상 지원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133억 원을 투입해서 블록체인 처리 성능 향상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핵심 원천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진행되는 과제 4가지로 이제 압축되고 있는데요. 우선 합의 기술이고요. 두 번째가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기술, 그리고 세 번째가 분산 신원 증명 기반 개인정보 처리 신원 관리 기술, 그리고 네 번째가 데이터 주권 보장 데이터 관리 기술 개발이 추진이 된다고 합니다. 먼저 정부는 이 네트워크 참여자가 늘어날수록 합의 처리 속도가 저하되는 현 블록체인 기술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참여자 증가 시에도 서비스의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고성능 합의 기술을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합의 과정에서 발생한 중앙화 또는 확장성 저하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합의를 보장하는 제어 알고리즘과 합의에 필요한 자원 소모를 줄이는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취약점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방어하면서 이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윤규 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이 초연결 비대면 신뢰사회 기반인 블록체인의 기술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면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에 따라서 기술 개발과 함께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지금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중국 베이징에서 2022년까지 블록체인 도입 가속화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도 블록체인 투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베이징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완전 도입하는 최초의 시가 되는 것을 목표로 전략 추진에 나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경제 발전에 활용하고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한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블록체인 연구 개발도 지원할 계획인데 정부 조직이나 금융 기업이 데이터 인증이나 공유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것을 장려하고 시 인프라 구축이나 공공 서비스에서 기술을 활용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베이징 정부는 이번 계획을 2022년까지 베이징을 이 블록체인 기술의 중심지로 만들어서 영향력을 높이고 도입 사례를 제시하거나 산업개발, 인재 육성에도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이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특히 홍콩의 대체지로 하이난의 자유무역한 건설을 추진하고 블록체인을 비롯한 이 첨단 기술을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을 지난달에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보건당국도 의료기관 간 데이터 공유에 블록체인 활용을 장려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이 전염병 상황에서 정보기술의 지원을 늘리는 방법에 관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가 됐는데요. 중국 보건당국의 이번 계획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통합적인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당국은 의료기관 간 의료 데이터 공유와 협업을 촉진해서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고 환자 중심의 디지털 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건당국은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이 환자 의료 데이터 공유를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지역 보건부서의 온라인 병원과 물리 의료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을 활용하려고 장려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계획에는 의료 시스템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는 방안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의료기관, 의료진은
디지털 라이센스 도입을 촉진하고 출생 증명 등의 업무를 디지털화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 정보 시스템도 이제 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정보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제결제은행 4개 지역에 혁신허브를 설립한다라는 소식인데 이 디지털 화폐를 연구한다고 합니다. 국제결제은행 이 BIS라고 불리죠. 이 4개 지역에 혁신허브를 설립하는데요. BIS는 향후 2년 동안 이 토론토, 스톡홀름, 그리고 파리, 프랑크푸르트 4개 지역에 혁신허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IS가 설립하는 혁신허브는 디지털 화폐를 비롯해 블록체인 등 금융기술 트렌드를 연구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기술 발전에 따른 시장 변화가 중앙은행과 규제기관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분우와 계열의 혁신허브 총괄은 이 디지털 화폐, 분산 원장 기술 등 중앙은행 관련 이슈와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디지털 결제 연구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이 BIS가 62개 회원국 중앙은행을 위한 이 국제기술 협력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는 비전을 발표한 지 1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전략을 통해서 이 BIS는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등 금융 신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행보를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IS는 혁신허브에 이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분산 원장 기술,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등의 동향조사 업무를 맡긴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현상을 보면 이제 국제결제은행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겠다라는 거고, 이 블록체인 연구와 이제 곁들여서 같이 이 부분을 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지금 유로화도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지금 유럽연합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미 올해 발행을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 글로벌 디지털 화폐의 트렌드가 변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제결제은행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BIS는 또 유로 시스템을 넘어서 혁신허브 설립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 연방준비제도와 전략적 파트너십도 맺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BIS 사무총장 이 아구스틴 카르스텐스는 이 BIS 혁신허브는 중앙은행과 금융 시스템의 미래에 대한 투자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센터들은 핀테크 혁신과 세계의 힘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S가 이 디지털 전환 기술 체험 서비스 마이 트라이얼을 공개했다는 소식입니다. 삼성 SDS는 이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이 집약된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엔진을 무료 체험할 수 있는 마이 트라이얼 서비스를 이를 공개를 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엔진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핵심 기술 기반의 4가지 플랫폼과 서비스로 나누어진데요. 이 AI 분석, 사물 인터넷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제하는 IoT 플랫폼, 이 브라이틱스 IoT와 수집된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 진흥화하는 통합 AI 플랫폼인 브라이틱스 AI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화 협업 분야에서는 기업용 업무 자동화인 이 브리티 RPA와 그리고 기업용 챗봇인 브리티 어시스턴트, 그리고 기업용 메신저인 브리티 메신저를 통해서 미래형 업무 혁신을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분야는 이 신호인증, 페이먼트, 유통, 이력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 넥스 레저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 분야는 이 기업 업무 환경에 최적화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인 SDS 클라우드와 통합 보안 서비스인 SDS 시큐리티로 또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홍원표 삼성 SDS 대표이사는 삼성 SDS의 핵심 기술과 플랫폼 역량이 집약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엔진으로 고객의 디지털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S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기술과 AI 기술을 이용해서
이 디지털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 상원 은행회에서 이 디지털 달러 청문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인데요.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 CBDC 디지털 달러 도입 관련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상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는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출석해서 디지털 달러를 위한 금융 인프라 개선 문제 등에 관해서 견해를 밝혔는데요. 증인으로 출석한 암호화폐 업체 팍소스 CEO 찰스 카스카릴라는 디지털 달러를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통합시키려면 기존 결제 시스템과의 마찰 가능성부터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출시 초기부터 현재까지도 거래 비용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어떠한 해결책이라도 거래 비용이 낮아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CBDC 발행을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크리스 지안카를로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달러는 시대에 뒤떨어진 시스템의 전면적인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세계는 이 분야에서 미국이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묻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디지털 달러 도입에 대한 이 공화당과 민주당 양단의 뚜렷한 정책적 입장 차이를 확인했는데요. 지금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 금융위원장은 이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개발에 비해서 미국이 크게 뒤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혁신을 억누르지 않고 기업과 소비자를 위한 명확한 규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 민주당의 셔우드 브라운 의원은 이 스테이블코인 등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들이 기술 기업들의 주장처럼 금융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실제로 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도 서로 지금 입장차가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공화당과 민주당 둘 다 그 입장차가 있는데 뭐 거세게 반대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 규제 정책에 대한 언급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걸 뭐 뚜렷하게 하면 안 된다, 반대한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말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서로 이 토론을 통해서나 뭐 서로 협력을 하다 보면 또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주체적으로 지금 디지털 달러는 아직까지도 명확한 지금 방향성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디지털 위안화가 지금 가장 빨리 치고 나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상황을 지금 주시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행은 조금 늦은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